네,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지만 종잡을 수 없는 바람이 진화를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갈 수 없어 헬기로 불을 꺼야 하는 경우에도 뿌연 연기와 송전탑 등 방해 요인이 상당했는데요. 만약 또 불이 난다면, 불이 다시 번진다면 일단 신고부터 하셔야 하고요. 바람 반대 방향으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지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산불 진화하는 분들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서 현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터전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또 국도 끓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벌써 울진 삼척은 나흘째, 강원도 동해는 사흘째입니다. 그동안 비 한 방울도 안 내렸습니다. 바람은 또 왜 이리 거셀까요? 심지어 방향까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을 볼까요? 발생 첫날만 해도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이 서남서쪽에서 이렇게 불면서 동해안 쪽으로 급속히 번졌습니다. 그렇게 산불은 강원도, 경계도 넘었는데요. 그런데 5일에는 바람이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산불도 울진 쪽으로 남하를 했습니다. 심지어 건물이 많은 울진읍까지 진출을 했었는데요. 다른 지역의 산불도 바람 방향이 종잡을 수 없게 수시로 바뀌면서 피해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헬기 진화도 난항입니다. 사실 헬기는 낮에만 뜰 수 있거든요. 밝아도 산불 현장에 자욱한 연기 때문에 산불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다는데요. 더욱이 산불이 난 곳에는 거미줄처럼 송전탑이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이 역시 헬기 진화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의 경우는요, 산세가 험한 곳도 많습니다. 거기서 불이 났는데 사람이 가서 직접 끌 수도 없습니다. 헬기가 꼭 필요한 건데 헬기가 오지를 않았다죠. 울진 삼척 산불이 지금 그쪽에 헬기가 집중되는 바람에 그쪽의 헬기를 이쪽으로 못 이동시키고 있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곳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면서 진화 헬기가 분산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소방 인력은 큰 불 진화에 투입됐습니다. 화마가 집어삼킨 야산 인근의 주택들, 그 잔불 정리에는 소화기를 든 경찰이 나섰습니다. 화재로 인한 잔해물들이 들춰내면서 안에서 연기도 나고 작은 불씨라도 있으면은 추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역대 주요 산불을 보면요, 이렇게 봄에 집중이 됐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산불이 2000년 4월에 발생했던 건데요. 그리고도 이렇게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무엇보다 건조한 날씨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메마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 강풍까지 더해지니까 그 불 순식간에 번지는 겁니다. 30도 경사면에서 산불이 났다고 가정합니다. 초속 6m의 바람이 불 때 불은 8초 만에 2m를 이동하고요. 1분이면 15m를 갑니다.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를 불태운 그 산불도 초속 32m 태풍급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고요. 2019년 강원도 고성과 속초 등 동해안을 덮친 산불도 초속 35m 강풍 타고 해안가까지 덮쳤는데요. 자, 이렇게 무서운 산불이 났을 때는 119나 112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특히 바람이 거세다면요, 순식간에 번지니까 무리해서 직접 끄려 하면은 안 되는데요. 불난 곳과 거리가 있다고 안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티가 강풍을 타고 날아가는 그 비화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최대 비화 거리는 2km에 달한다죠. 불길이 도로를 건너다니면서 빠르게 마을을 덮칠 수 있어서 지대가 낮은 곳으로 서둘러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산불은 또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옮겨붙기 때문에요. 바람 반대쪽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불길에 만약에 휩싸였다면 수풀이 적은 곳이나 도로, 바위 뒤로 몸을 숨겨야 하고요. 만약에 피할 여유가 없다면 마른 풀을 긁어낸 뒤 엎드려서 불길을 피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크다면요, 문과 창문을 꼭 닫고요. 집과 주변에 충분히 물을 뿌려두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